이제 새해가 밝아왔다. 우리는 항상 짧은 시간 속 푸르른 공간 속에 놓여 있다. 이 멋진 공간에도 불구하고 항상 치열하게 경쟁하다 뒤처지면 팔자 탓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타고난 팔자가 문제인가? 꼭 이겨 먹어야겠다는 내 욕심이 문제인가? 그건 팔자 문제가 아니야. 감먹은 푸른색 세우는데 딱 그 짧은 시간 검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임수 펴린 내가 뭐한테 또 비워버린 임수 수색목이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 처음 날에 샛노랄 뿐이야. 2022년 간목일간은 천간으로는 수색목 안되는 편인, 지지로는 나만의 근기를 만드는 주체성 확보의 비견 뿌리, 간목이 임수를 만나면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한 집단 및 조직을 형성해 나간다. 수색목이 안되니 빛 좋은 괴살구의 겉모습을 보고 실속 없는 조직에서 임목의 근으로 우두머리를 자처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이나 실리를 따지는 것이 아닌 편인의 흉신이 아닌 공신의 발상으로 대외적이기보다는 대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다. 묘목이 들어와야 대외적으로 나간다는 것이고, 올해는 임목으로 우리 조직 중심으로 내가 앞장서서 조직을 꾸려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가 쉽게 나오는 한 해는 아닌 것이다. 간목이 개수를 보면 실리적으로 한 해를 꾸려가지만 임수를 본 간목은 공신의 역할로 모두를 위한 나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된다는 것이고, 주위에 찬사를 받으려면 옆에 비견이라도 있어야 실리는 없지만 박수는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간목일간에 무슨 글자가 있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들여다보자. 우선 간목 비견이 있으면 설기와 설화의 차이를 잘 보아야 한다. 설기는 관성의 상생을 받지 못할 때 발생한다. 그렇다면 편인 임수가 들어와 건수는 생길 것이나 오래가지 못하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을목이 있으면 주체적으로 을목급제에 등락개갑을 시켜주는 것이다. 혼자가 아닌 무리, 조직, 사회의 한 일원으로 우두머리가 되고자 자처하는 마음가짐이 커진다. 이 또한 관성의 지원이 없는 원국이면 단기간에 그친다. 그렇다면 갑을목을 띄운 간목들은 치고 빠지기를 하면 되겠다. 병화가 있으면 간목에게 중요한 작용을 하는 식신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 유명한 도식 현상이 일어난다. 뉴피디 영상에서 초창기 만들어졌던 편인 도식편을 한번 참조하시고 밥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 걱정 없이 공부하기엔 너무나 멋진 한 해가 될 것이고, 만약 무토가 있어 편제 편인 제거긴을 한다면 해자축 구간에서 준비하고 갈고 닦았던 학문에 대해 올해는 드디어 써먹을 곳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듯 생극재화는 재화하는 글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편인 도식된 팔자가 놀고 먹고 있는데 편제가 온다면 놀고 먹지 못하고 일하러 나가야 하는 현상, 이런 생극재화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화가 있으면 상관편인 합이 이루어진다. 그야말로 공신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내가 나서서 너나 우리를 위해 내 한 몸 희생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듣는 말, 역시 넌 순수하고 멋진 간목이야. 띨띨해. 아니 고마워. 끝이다. 뭔가 바라면 안 된다. 그냥 도와주고 보람찬 한 해를 보내면 된다. 순수한 간목답게 순수한 한 해가 되자. 무토가 있으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뽐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조직의 선구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국의 화인 식상과 금인 관성에 의해 결과는 크게 좌우된다고 보면 된다. 화생토로 무토를 큰 건으로 몰고 갈 것인지 관성으로 제어해서 갈 것인지 갈림길에 놓을 것이다. 어쨌든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기토가 있으면 무토보다는 현실적인 글자이다. 따라서 임수라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필요한 이속만 차리는 것이다. 경금이 있으면 태풍 살인 상생이 일어난다. 일거리가 태풍처럼 쌓일 수 있고, 이 힘든 난관을 극복하려면 무토로 제어하며 가거나 기토로 그나마 실리를 챙기며 가야 하지만, 없다면 그냥 태풍을 마음껏 맞이하며 즐기면 된다. 만약 원국에 병화까지 있었다면 쉬고 있는 와중에도 일하게 될 것이다. 신금이 있으면 지금쯤 아마 좋은 조건으로 발령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든 건 다 똑같다고 느낄 수 있으나 그래도 올해는 알찬 한 해가 될 것이다. 임수가 있으면 원래 편인을 쓰고 있었는데 또 편인이 오니 적극적으로 학문이나 독특한 상상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다. 즉, 내 편인과 비견의 편인을 공유하는 것이다. 내가 주도하여 학문 중심 안드로메다로 떠날 준비를 하면 된다.
예술적으로 쓰시는 분은 아주 멋진 한 해가 될 것이다. 개수가 있으면 자리 바꿈이 일어난다. 정인이 있었는데 편인이 들어와 혼잡을 일으키는 것이다. 즉 비견의 권리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으로 후배를 위해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호조권의 이동보다는 한적한 외곽적 분위기를 풍기는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지로 인목이 있으면 근의 강화가 이루어진다. 즉 주체성이 있었는데 더욱 주체적으로 나가려 하니 그냥 주체적으로 나가면 된다. 이것도 되겠다 저것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것인데 해보고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것이니 좋은 경험을 쌓게 될 것이다. 묘목이 있으면 양인으로 쓰고 있는데 근록이 가세를 한 것이다. 간목의 묘목 양인은 타인을 위한 품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대인배처럼 보이기를 원하고 있는데 근록이 들어왔으니 내부를 다지고 챙길 때가 온 것이다. 그럼 내부를 다져 나가면 된다. 진토가 있으면 인목이라는 근이 들어와 목극토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체적으로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인중간목인 비견이 있기에 지인으로부터의 동업 제안 및 공동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화가 있으면 식신의 환경이 확장이 이루어져 다른 글자에 따라 달라지지만 급하게 진행되었다가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천천히 확장하여 능력을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 오화가 있으면 상관의 능력이 커지는 것이다. 비록 임수가 떠서 오화 상관의 능력의 결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능력 함량을 위해 아주 바쁜 한 해가 될 것이다. 2026년까지 쭉 탄력을 받으며 갈 것이다. 미토가 있으면 쇠가 빠진다. 지인이 투기를 하자고 꼬시며 들어오는데 인미 귀신 곡할 기문으로 꼬심을 당할 공산이 크며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쇠가 빠질 것이다. 신금이 있으면 일단 이동수가 생긴다. 월지에 있으면 회사든 거주지든 이동의 변수가 생기고 특히 천간 병화나 무토가 있으면 거의 이동한다고 봐도 된다. 자신이 이동을 선택하는지 선택을 당하는지는 원국에 따라 다르고 이동함으로써 시원섭섭함을 느낄 것이다. 유금이 있으면 직장 이동을 스스로 원하게 되나 조금만 더 참아보다 내년에 떠날 가능성이 높다. 술토가 있으면 학문을 위해 투자를 위해 쟁제가 이루어진다. 이는 곧 미래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것이니 새로운 조직에 속하거나 새로운 학문으로의 도약이다. 해수가 있으면 육합이 이루어져 딱 맞는 제안에 딱 맞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 딱 맞는다는 것은 제3자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딱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착각일 수도 있고 허상일 수 있으니 그냥 딱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딱 맞게 한 해를 보내면 된다. 자수가 있으면 격각으로 작용해 생각과는 다른 방향의 계약이나 취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스스로 조직 내에서 자리를 옮기게 될 수 있다. 축토가 있으면 일단 눈을 감고 사주팔자의 수가 많은지 생각해보라. 특히 축월이면 이제 앞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이다. 간목은 축중개수로 수생목을 받아오며 병화를 더욱 바라보게 된다. 하지만 인수가 왔으니 아직 때가 아닌 것을 느낀다. 그러나 올해 실행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희망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다. 새로움으로의 도약이고 중간 과정일 뿐이다. 내 모든 것을 바쳐야 할 때가 드디어 온 것이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간목일간 운세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태초의 시작이자 생명의 시작 그리고 영혼과의 만남은 이 간목으로 시작되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갑자라는 간지에서 생명은 시작되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놔두고 고민할 시간에 이 갑자라는 글자를 공부하면 어느 정도 해답이 보인다. 닭도 아니고 달걀도 아닌 그냥 아들 자자인 자수에서 시작된 것이다. 간목으로 태어나 순수하고 순진하고 바보 같다는 소리도 듣고 맨날 앞장서서 뭐 하려다 바보 소리만 듣는 모지리의 대명사가 되어간다는 느낌적 이 느낌은 기분 탓일 것이다. 간목이란 새로움이자 고귀함이며 이 창조에서 만나는 행복감이다. 새로운 곳에 곧 행복이 있듯 항상 새로움에 도전한다는 것은 언제나 삶을 살아있게 만드는 윤활제가 된다. 사람이 즐거워할 만한 요소에는 항상 간목이 버티고 있다. 연예계뿐 아니라 인문학 강사님들 기타 등등. 이 얼마나 멋지고 행복스러운 간목의 기상인가 라고 말하고 싶은데 유피디가 간목이라 차마 말을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질이라서 그래요. 어쨌든 이 간목이라는 새로움에 항상 도전할 때 생기가 도는 것이고 항상 금생수라는 최고점에 도달하면 이내 식상해지는 본능이 있기에 다시 수생목으로 새로움에 도전하게 된다. 간목을 안 가지신 분들이 이런 간목을 보며 모자람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마냥 생기려는 이유는 그냥 간목이라서 그렇다. 더럽게 추운 한겨울을 지나 봄이 와서 그런가? 아니다. 이유는 없다.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다.
어떻게 인생에, 삶에, 사람들의, 나를 비롯한 모든 자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냥 아름다워서 좋은 것이고,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이고, 느끼며 만끽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이 자체로 삶은 괜찮았습니다. 올해 신수요? 흉신이라 걱정되나요? 타인과 함께하는 공신이지요. 원진 귀문 충연이라 걱정되나요?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하라고 하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건 알고 형충파이는 인생의 어머니 아니었던가요? 취직이 걱정되나요? 눈높이를 좀 낮춰보세요. 사람이 안 구해진다고 하잖아요. 가족 때문에 괴롭나요? 아주 깊게 딱 한 번만 타인을 향한 시선을 잠깐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볼까요? 과거의 트라우마와 싸우고 미래의 걱정과 싸우고 계신가요? 자신을 학대시킨다고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이 모든 의문이 가치가 있었던가에 대해 죽기 직전이 아닌 지금 과감하게 고민해볼까요? 보살님, 처사님, 형제님, 자매님들, 태어난 그 자체로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삶을 부여받았고, 그러니 지금까지 고생하셨다고 자신을 안아주고 다독여주세요. 세상에 누가 가장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줄까요? 부모님, 배우자, 자식, 친구? 바로 자신입니다. 충분히, 아주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춘, 아주 넘치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바로 자신입니다. 구독자분들 아주 생기롭게 사랑합니다. 이 노래 가빈일주 뉴피디 올림. 편관과 인성이 있어 살인상생해온 팔자는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고스란히 다 받아내며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이 다 힘든 줄 안다. 여기까지 현대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강론이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사막에 뜬금없이 피어난 선인장이 외로워할까? 하루에 30cm씩 자라는 대나무들은 힘들게 경쟁을 한다고 느낄까? 아스팔트, 콘크리트 사이에서 비집고 꼽살이 낀 민들레는 단지 종자 번식을 위해 피어난 걸까? 그냥 자연인 것이다. 자연은 서로 다투지 않는다. 상극으로 종자를 발전시키고 상생으로 위아더 내추럴 하며 살아간다. 미워하지도 않는 그냥 자연 그대로이다. 사람 또한 만물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욕심이 되어버린다. 결국 공에서 시작하여 공으로 끝나는 것이 자연적인 인생이다. 월급에 기대어 나의 인생 속에서 초라한 미소만이 남아있고 힘들게 걸어온 살인상생 뒤에는 가끔 가장의 짐이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